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이 지난 분기보다 0.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연 1.5% 성장에 그쳐 현재 경기 상황은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셋값 상승률이 0.4%에 그치면서 지난 1, 2월에 이어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2년 전 전셋값 폭등으로 상승 여력이 감소한 데다 봄 이사철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되며 기존 연대 보증자들은 대환 대출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모두 포함되며 대부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땅값이 전월 대비 0.11% 상승하면서 53개월 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2, 3%씩 오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 땅값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 4월 2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4.19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1939.50으로 오늘도 0.2%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오늘 매도 물량을 한 560억가량 내놓고 있습니다만 기관이 1,000억이 넘게 받으면서 지수를 잘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한 56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기관이 1,036억을 사고 있죠. 개인이 600억을 매도하면서 오늘 가장 큰 매도 주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낙폭이 좀 있습니다. 4.77포인트가 하락했죠. 560선대에 지나치게 좀 빨리 올라간 피로감이 반영된 것일까요? 559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있습니다. 200억, 130억 가까이 팔고요. 개인이 550억이 넘게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4.9원이나 내려있죠. 1112.8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슈로 보는 종목 최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자결제주의 강세 지수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 운송장비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접근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유화학주 바닥 탈출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분석합니다. 테마톡톡 LG그룹주의 강세에 대해서 LG그룹주 중 IT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관찰해드리고요. 백신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AI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단기 급등하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안철수 테마주 당선이라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당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 상황을 볼 때 좀 관망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실적 시즌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상황부터 전략까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거래소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로 인해서 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의 상대적 강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수급이 이전보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1,400억 이상 유입되면서 거래소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 다시 또 매도세를 확대하고 있고 기관도 역시 꾸준하게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일단 다행이다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기대를 가져보고 싶은 게 하반기에는 우리 경기가 좀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기대치를 부합하는 정도, 소폭 상회하는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1분기보다 문제는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가 될 텐데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좋아질 수 있느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이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집중되면서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성장률을 0.3에서 0.4 정도까지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 당장 1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겠지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ECB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관한 그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좀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예, 결국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가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결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을 구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일본이 공격적으로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요. 유럽도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 돈이 많이 풀린다는 측면은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주식시장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역시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본에서 이제 BOJ 회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좀 돌파하면서 100엔대 이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현재 엔달러는 99엔 선에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4월 초중순 이후에 99엔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BOJ를 기점으로 해서 100엔선 돌파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요. 결국은 100엔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주를 추가적으로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해나가는 것도 전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IT 쪽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제 갤럭시 S4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는 것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예,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사실 조금 엇갈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제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갤럭시 S4가 그렇게 또 새로운 측면이 없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들도 일본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IT 쪽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부품주들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전기전자 부분이 그래도 업종 내에서 지금 실적이 가장 양호한 측면에 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의 추가적인 상승과 추가 랠리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갤럭시 S4 출시를 맞이해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야 될 만한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까지 짜주십시오. 예, 단기적으로는 거래소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매력에 있는 중형주,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나치게 확대된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거나 하락폭이 깊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조정 시점을 이용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조금씩 접근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에 쏠림을 가져가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중형주 중심의 트레이딩을 하지만 결국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지면은 코스닥 쪽으로 다시 트레이딩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 종목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멈추지 않는 엔진 전자결제주라는 이슈를 정해봤고요. 지금 관련 종목으로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인포뱅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좀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현대차를 필두로 한 이제 운송 장비 업종이 이제 오늘 단비 같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운송 장비가 사실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까지 운송 장비 업종 상당히 좀 반등이 반가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차트가 다시 반등 쪽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오늘 정유주 그리고 이제 또 화학주들까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와 관련된 그 군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먼저 전자결제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강한데요. 자, 지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런지요? 네, 지금 전자결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사실 매수할 수 있나 계속 관망만 하다가 매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종목들의 특성상 한번 오버슈팅이 딱 나온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거나 혹은 이제 추세 하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전 세계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가 지금 올해 한 1,720억 불에서 앞으로 향후 한 3, 4년 내에 한 6천억 불까지로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내가 사실은 이제 어떤 테스트 마켓의 입장에서 스마트 월렛으로 이제 빠르게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여러 장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다가 그런 카드의 바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유하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이제 전자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제 진화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이제 LTE 가입자 수가 올해 한 100% 더블로 증가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동종 업종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 기관들 꾸준하게 좀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에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찝어보자면 KG 이니시스입니다. 사실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사실 가장 탑픽으로 보는데 그중 가장 비슷한 종목이니까 한 종목만 굳이 꼽자면 KG 이니시스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으로는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스마트 월렛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자결제로 직불 결제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을 1월달부터 서비스를 하면서 동사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보합이어서 18,550원인데 최근에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만큼 눌림목 나왔을 때 한 18,000원부터 그 이하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16,500원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좀 정리하고 나오자. 16,500원이면은 5일선, 11선이 좀 무너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16,500원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결제주 앞으로 상승 여부에 대한 이야기와 KG 이니시스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동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던 운송 장비 업종이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 담비 같은 소식인데요. 지금도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5% 이상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반등이라서 그냥 흘려보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초입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잡아야 될지 그 고민이 투자자 입장에선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운송 장비를 가장 짓눌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엔저와 관련된 이제 그 아무래도 경쟁 국가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수출 경쟁을 함에 있어서 약간 좀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현대차가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실적이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가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생각보다 괜찮았네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도 한번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기아차 그리고 모비스, 위아, 뭐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기에는 오늘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수급도 외국인들 매수가 가담을 해주면서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올라서 빠질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상승한 이후에는 뭐 쉬었다 가는 그런 자리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리고 이제 그 업종별로 봤을 때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수상으로 봤을 때 업종 지수는 한 3.4% 상승. 그리고 2위가 철강 금속인데 2위가 뭐 철강 금속이 2.2% 상승이니까 운송 장비의 상승세가 그만큼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대차 뭐 20만 원 이하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저한 저평가 국면입니다. 사실 뭐 밸류에이션만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만 따져갖고 투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건 맞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 가지 매수세가 유입될 만한 그런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업종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이제 회복 중인 상태고요. 회복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ECB에서 또 이제 추가 양적 완화, 추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또 발언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뭐 아직 경기는 완연하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회복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 업종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두 가지 그 리스크 요인을 좀 갖자면, 계속해서 지금 엔저가 그 국제사회의 묵인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중국 시장에서 MS를 크게 높여가고 있었던 이제 자동차들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뭐 수찬성 지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악재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노조에서 주말 특근 거부를 하면서 약 한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좀 빚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종목으로 한 가지 꼽자면 역시나 뭐 운송 장비 최고의 대장주 맏형인 현대차를 좀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사실은 이 종목을 아까 좀 19만 원에서 19만 언더에서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하지만 이제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감하게 매수가는 좀 현재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하고 추가 하락이 가능한 17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유화학업종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헤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제 바닥권을 좀 탈출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 속하는 KCC라든가 그런 종목들도 보니까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정유화학주들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운송 장비와 같은 펀더멘탈인데,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반등 구간에 좀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주 정제 마진이 한 2.7달러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 정유주가 아닌 이제 석유 화학 업종, LG 화학이라던가 금호석유, 호남석유 이제 롯데케미칼을 받겠죠. 이런 회사들 지금 원자재 가격의 오히려 하락은 이제 긍정적인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드리자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석유 개발 광구에 대해서 M&A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연중 최저치 찍고 지금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이제 그 원재료인 TAC 필름 비용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호남석유였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의 이제 하락은 오히려 이제 동사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호석유라던가 다른 여타 석유화학 업종들 내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종목을 한 가지를 꼽자면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업종 중에서 가장 뭐 탑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서 살짝 언급드린 대로 이제 정제 마진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제 유류의 정유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시즌으로 간다는 점, 이제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급증한다는 그런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2분기 실적은 뭐 소폭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레포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계속 견조한 실적은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3.4% 5천 원 올라서 대략 뭐 15만 원대 초반 움직임이 갖고 있는데 지금 15만 원부터 그 아래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가격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뭐 이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트레이딩 하시면서 그리고 추세 매매까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손절가는 좀 짧게 보겠습니다. 14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전저점 부근까지 한번 쌍바닥 찍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탈했을 때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전 저점이 한 13만 7천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수준 오면은 재차 매수로 진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유업종의 탑픽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해볼까요? 네, 모두 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1.3% 수익 나 있고요. 유진로봇이 0.6% 소폭 손실입니다. 휴비스 0.4% 수익, 한국사이버결제가 4.5%로 가장 높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NHN이 마이너스 0.9%로 손실 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과장의 한국사이버결제가 4.5%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먼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를 연결해서 유진로봇에 대한 AS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0.6% 아주 조금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얼마 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또 얼마 전에 또 상한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매집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있을 로봇 관련 이런 뉴스를 좀 기대를 하고 지금 선침해 개념에서 이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정부 로봇 산업 육성 계획을 5월 중에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향후 이제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3,5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초기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복지형 로봇 헬스타운 쪽으로 이제 좀 진입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인간 친화형 이제 가사 지원 로봇 등 분야로 확대를 좀 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수혜주로 로봇 관련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는 이제 유진 로봇하고 동부 로봇 정도, 그리고 로보스타 세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그동안에 끼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유진 로봇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10대 기업으로 이제 중소기업 육성하는 그 10대 기업에도 항상 선정이 되는 만큼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11선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해드린다면 최근에 조금 아쉬운 감은 장이 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장이 안 좋을 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선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틀어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속적으로 월봉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현재 구간도 매수 구간이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도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NH투자증권 박지훈 차장을 연결해서 NHN에 대한 AS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0.9%라서 손실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요. 자,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런지요? 예,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연기금들, 최근 투신권들, 기관수급 생각 괜찮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매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 기관수급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제 특히 먼저 말씀드릴 게 NHN에 대한 관점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형의 어떤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장기 포트에 좀 반드시 실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적인 측면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 쪽에 대한 성장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NH 라인 같은 경우 해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타겟 프라이스를 높게 잡아가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라인 쪽에서 라인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이 점점 증가 상향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어떤 게임 센터 론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터넷 게임 업체들 자운데 NH는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시장의 어떤 성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 매도하고 나오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에서 거래소 종목만 선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부침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시장 자체가 어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121선 찍고 있는 NHN 주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 자리가 상당히 좋고요. 가격적인 어떤 세일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가격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더 늘리는 건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전고점 30만 원대 이상 초반은 충분히 5월 때는 좀 기대를 할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단기적으로 일주일 어떤 트레이딩 종목으로 내놨던 선보였던 종목이긴 하지만 좀 답답한 면은 없지 않아 있고, 그거를 좀 감내하고 좀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좀 중장기 포트에는 NHN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NH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차장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LG그룹입니다.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등등 오늘은 다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가 전자 계열들이 지난번에 좀 어려웠던 시기에서 이제 완전히 좀 벗어나서 반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그런 평도 있는 이만큼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백신주입니다. 중국에서 AI 관련된 소식들이 돌려오면서 상승 흐름을 꾸준히 타고 있는데요. 제일바이오, 파루, 이글벳 등등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죠.
네, 다음은 안철수 테마주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되면서 오늘은 전부 다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안내비 마이너스 9%를 비롯해서 솔구바이오, 써니전자 등등 거의 두 자릿수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손대기에는 상당히 좀 피해야 할 만한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먼저 LG그룹주 테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이 1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LG그룹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JB스탁의 김진경 전문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진경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LG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긴 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하락의 배경 원인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부진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좀 빠지는 그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에서 그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자꾸 좀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 업종, 전 그 종목이 다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좀 코스닥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아무래도 꼭 코스닥 그 업종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그 주가가 빠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를 되돌릴 정도는 아니라서요.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LG 그룹주들이 그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LG생활건강은 해외 시장에서 화장품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경우 엔화 약세에 따라서 정보전자 소재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저는 LG그룹주 중에서도 IT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IT주 중 3인방인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이 있고요. 옵티머스, 지프로로 그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저가 3G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프로의 해외 출시와 LTE용 F 시리즈를 내세우면서 LTE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계열사를 통한 부품 수직 계열화에 성공하면서 고부가의 부품을 안정적이고 낮은 가격에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시를 떠났던 그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돌아오면서 LG 그룹주에도 좀 매수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그 1분기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LG 그룹주들의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LG그룹주들 전망이 좀 밝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한 종목 꼽는다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LG 그룹주 중 관심 종목으로 LG 이노텍을 탑피로 꼽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LG전자가 수익성 개선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서 카메라 모듈 그리고 터치 패널과 기관의 매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의 경우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F량 출하 감소에도 불구하고 LG전자양 1300만 화소의 효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좀 수요를 확보했고 생산 능력의 확대로 2분기, 3분기 실적도 기대되는데요. 터치 윈도우와 카메라 모듈, 휴대폰 기판 등 LG전자양 모바일 부품이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종목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눌림이 왔을 때 89,000원에서 90,000원 사이에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8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JB스탁의 김진경 전문가와 LG그룹주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백신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파루 등등 지금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이나 있고요. 우진 BNG 등등 2에서 한 4%대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백신주 시황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의 신종 AI 바이러스가 대만까지 확산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선 중국에서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백신주들이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도 중국을 여행한 한 사람이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에 대한 우려가 오늘 백신주들이 대거 상승한 모습입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신종 AI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우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과연 이 현재의 이 중국 신종 AI가 과연 과거에 미쳤던 그만큼의 위험을 가져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테마성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은 어떤 본질적인 기업 자체의 실적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파로라든지 이글백 같은 종목들을 현 시점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다소 분명히 좀 무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성 종목들은 이런 테마가 붙었을 때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 테마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또 급격한 내림세 또는 거래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으로 반전되기 때문에요.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급등 종목을 현 시점에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리고 AI에 대한 우려는 과거만큼의 그런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쪽에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신주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전제로 깐다면요. 전체적으로 이 백신주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렇지만 실적이 아직까지 못 미치는 종목들이 이번 테마에 편성해서 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이 우진 BNB 같은 종목들은 이번 테마 종목에서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테마성 흐름들로 본다면 분명히 이제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강세를 보이다가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이 테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펀더멘탈 차원에서는 제일 좀 나은 기업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본질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그래서 현 시점 부는 현재의 테마 속에서 테마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어떤 신규 테마들이 돌고 도는 지점에서는 그들 중에서 테마 플러스 알파, 즉 기업의 내실이 있는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실이 있다면 이 테마는 하나의 주가 상승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이 따라주지 않는 테마주들은 실제 좀 단기 급등 부분에서 선매도, 즉 주가가 떨어져서 확인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이익이 발생하면 조금씩 팔아나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방금 말씀해드린 부분에서 이 우진 BNG 같은 종목은 이 테마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질 자체도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우진 BNG 같은 종목들의 접근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진 BNG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관심 가질 만한 종목으로 우진 BNG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걸로 가름을 해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격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확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AI 테마들이 너무 강하게 붙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추격하는 것은 항상 고가에 좀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템포가 오늘 내일 정도 대만의 어떤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에까지는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진 BNG 같은 경우에는 현 가격 5,330원 정도인데요. 충분히 한 5,2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5,200원 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5월달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백신 내용들이 한 번에 잡힐 만한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조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5,200원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4월 8일에 형성되었던 5,900원인데요. 그래 전고점 부근 한 5,800원 정도에서 6,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한다면 뭐 충분한 적은 리스크 속에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신주 분석 남은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안철수 테마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줄줄이 하락했죠. 지금 현재 보니까요, 종목들이 다들 지금 좀 빠져 있습니다.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그동안 좀 뒤늦게 잡았던 분들은 상당히 좀 낭패를 겪고 있겠다 싶네요. 네, 자 김선희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후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테마주는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하락 배경 설명부터 해주십시오. 네,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 좀 상승을 예측을 했었는데 더 이상이 나올 호재 자체가 일단 조금 실질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전장에는 빠르게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었기에 제가 오전장에 매도 사인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가파르게 좀 빠지고 있는 흐름이 조금 굉장히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조금 많이 휩싸여들 계실 텐데 그래도 남아있는 그 재료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이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 남아있는 새로운 그 창당 가능성을 조금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직은 조금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더 주가 자체의 흐름 자체가 요동칠 가망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그 매도보다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뭐 주가별로 좀 살펴보자면요. 뭐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인맥 관련주로서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는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안넷 같은 경우도 11% 이상 빠져주고 있고 자, 뭐 우성사료나 뭐 솔고바이오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10% 내외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일단 내일장이라도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에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은 뭐 안넷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안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 이제 기업들 가운데서도 양호한 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꾸준한 매출자가 확보되어 있고 또 하나 모멘텀 자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락폭이 그래도 좀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바로 새로운 창당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두시고서 일단 좀 관망 자세로 보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내버제 말씀드리면서 비중 자체는 한 5에서 한 10% 정도만 담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테마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금감원에서 좀 조사가 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10% 정도, 많아야 10%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입니다. 오늘 만약에 상승폭을 키워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전장 들어서부터 큰 폭의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락폭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안랩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대부분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안랩을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여타 다른 종목이나 KC피드나 뭐 미래산업, 솔고바이오, 써니전자 같은 종목들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무섭기 때문인데 실적 시즌과 더불어서 같이 엮여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렇게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도 오전장에 딱 시작하면서부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또 오후장 들어서 또 상당히 또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도 벌써
0.6% 정도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 특히 코스닥에서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또 이쪽 안철수 관련주들 역시나 시장 상황에서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관련주들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줘야지만 이제 한 번 더 타이밍 받고 올라갈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호재 자체가 당장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정리를 하시고 안철수 연구소 안랩 같은 경우만 좀 홀딩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랩만을 좀 보유하고 홀딩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테마주 분석에 대해서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종목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로 사볼까요? 그 말씀만 정리를 해주시죠. 안랩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매수로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수익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낫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6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이제 안랩 같은 경우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오늘 이제 한 10% 정도의 좀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서도 지금 바로 쌍바닥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 자체가 바닥권이 한 6만 2, 3천 원 부근입니다. 그러면은 한 6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려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지지를 받고서 올라갈 확률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 그 다음 지지선 라인은 5만 한 7, 8천 원 정도 부근인데 이 라인 자체는 손절가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자, 수급상으로는 좀 안랩 같은 경우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서도 그래도 어제와 더불어 그저께 이틀 연속 그래도 국가 지자체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3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이나마 일단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수급 쪽에서 이제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 우위 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 좀 안 좋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서서히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만 2, 3천 원 부분이라는 거,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당연히 한 2, 3일 정도에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에 보여줬던 급등하는 경향의 모습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창단 가능성 때문이죠. 그때를 기회로 잡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철수 테마주 앞으로 창단 가능성 등등과 비추어 봐서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 들으셨나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던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 코너 오늘 하루는 쉽니다. 현재 김상균 팀장님의 1억 만들기 수익률을 대신 제가 간략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1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종목들이 각 10%씩 적은 비중으로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KMW, 페넨터 등등 10%씩의 비중으로 9개 종목이 편입돼 있죠.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포트 전체 수익률은 이거 많이 올랐네요. 40% 초중반이었었는데 이제 4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모베이스가 드디어 100%를 넘어서 105% 수익이 나 있고요. 이렌텍이 70%, KMW 52% 올라 있습니다. 페넨터만이 한 22%로 두 자릿수 손실을 보고 있고요. TJ미디어도 2% 올라 있습니다. 자, 연희정보통신 19% 수익, 자화전자 65% 올랐고요. 어버그반도체도 39% 올라서 오른 종목들은 거의 다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올라 있습니다. 벡터즈소프트 4% 빠져 있습니다.
네, 이대로 잘 쫓아가면 수익률 엄청나게 낼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